안녕하세요. 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군사 분석가와 전쟁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와 가스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와 가스의 중요한 역할. 러시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석유와 가스의 엄청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자원들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중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이 자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GDP와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러시아를 외부 압박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국제 제재가 가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기 직전만 해도 석유와 가스 수출은 러시아 국가 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율은 이 자원들이 국가 경제 구조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이 비율은 약 16.7%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GDP의 거의 4분의 1이 이 중요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산업은 국내 수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글로벌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거래를 재조정하여 중국과 인도가 주요 구매국이 되었고 이는 서방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경제 안정성과 지정학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공습과 경제적 결과. 여기서 상황이 크게 전환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의 중요한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고도로 전략적인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2023년 말 이후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약 2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밀한 공습은 러시아의 100개 이상의 석유 정제소와 저장소를 타겟으로 하여 사마라, 쿠반, 리장과 같은 주요 지역의 중요한 시설들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을 위한 중요한 연료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푸틴의 전쟁 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LC-51 정제소에 대한 공격을 보겠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 최대의 정제소 중 하나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재개 일정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타격은 푸틴 정권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분야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으로 크렘린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러시아가 전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재정적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은 러시아가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전쟁의 역학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와 그 영향.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드론 공격 외에도 서방 제재는 러시아의 석유 수익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겨냥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군사 작전 자금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이라 불리는 오래된 탱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자 선단은 대부분 15년 이상 된 탱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러시아 원유 수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종종 다른 국가의 깃발을 달고 있어 제재를 추적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 방법도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더 엄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는 제재를 피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해운 회사들은 명성과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증가한 운송 비용, 길어진 배송 시간, 전문적인 보험 필요성 등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석유 수출의 수익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제재의 국제적 조정이 강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러시아는 중요한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경제 전반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및 경제적 압박과 함께 금융 제재의 파급 효과는 러시아의 완벽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전략의 중요한 변화나 제재 완화 없이는 러시아가 경제와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고난과 그림자 단단해야 되기만 뱅터의 형통 그림자 선단.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7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4.2% 감소했으며 원유 가격은 여전히 1배럴당 50달러로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수출 수익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군사작전 자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성은 글로벌 석유 가격과 수출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노력은 국제적인 투자 부족으로 방해받고 있으며 세계 금융기관들이 제재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외국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거의 불가능해져 점점 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도전 외에도 러시아는 국내 산업 기반의 감소와 심화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실업률 증가, 특히 국방, IT, 제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경제 미래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4년까지 러시아는 이미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떤 경제에게도 우려되는 신호이며 석유 수익으로 지탱되던 국가 자산 기금도 상당히 고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거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푸틴 대통령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는 경제 붕괴로 향하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길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입니다. 석유 가격은 여전히 낮고 제재는 중요한 산업들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어 러시아가 경제와 군사적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석유 수익원이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석유 부문은 러시아 경제의 중추로 국가와 군사작전 모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재정적 지원 없이 군사작전이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몇 년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교 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 개혁을 받아들이거나 대체 수익원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고립과 국제적으로 약해진 입장에서 푸틴은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뒤바꾸기 위한 지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 한 걸음 물러서서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이 실수는 러시아를 위험한 길로 몰아넣었고 한때 강력했던 에너지 자원들이 이제는 중요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우려해 러시아의 행동에 반대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대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으며 글로벌 제재와 군사 비용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석유 수익 감소, 무너지는 에너지 시장, 그리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속 불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영향력 있는 도구였던 에너지 자원은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약화시키는 주요 약점으로 변했습니다. 이 실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경제 안정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석유 수출 의존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급격한 붕괴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그의 야망을 지원해온 자원 없이 자신의 정권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탐구하면서 최신 개발 사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독수리 탐험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